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신동아 소장입니다. 네, 오늘 4강 우리 아이의 유형 분석 관점의 차이 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밥을 좀 보시면요.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그러면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정확하고 신중하지만 다소 느린 사람이 있다. 이 정확하고 신중하지만 다소 느린 사람, 이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지난 강좌에서 각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던 거 떠올리셔야 됩니다. 정확하고 신중하지만 다소 느린 사람. 다소 느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하다는 거잖아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계획적이고 꼼꼼하고 분석적인 노벨형 영역이 바로 1번이었겠네요. 정확하진 않지만 정열적이고 다소 급진적인 사람. 정확하진 않지만 다소 급하다, 정열적이다, 신속하다, 빠르다, 그리고 리더십 강하다, 창의력 좋다. 잡수형 영역이겠네요. 정확하진 않지만 정의롭고 성격 좋다는 소리 많이 듣는 사람. 3번 영역이 어딜까요? 현대형 영역이겠네요. 네. 이 우리 현대형 영역은 사회성 영역, 관계성 영역, 그리고 언어 영역 중에서도 스피킹 영역에 발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4번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정직하고 다소 느릿한 사람이 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다가 좀 더 가까울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다소 느릿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고력이 좋다라고 했잖아요. 유비형 영역이죠. 이 다소 느릿하다라고 하는 것은 안정감 영역, 그리고 조금은 느리지만 생각하는 능력이 강하다, 사고력이 좋다,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비형 영역에 해당하겠네요. 위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있다. 이 부분이 아마도 이쪽에 해당하는 다빈치형 영역 5번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아랫줄 한번 볼게요. 1번 사람은 2번, 3번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듯하다. 노벨형 영역이 왜 잡수형 영역과 현대형 영역을 그닥 선호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노벨형이라고 하는 정확성을, 계획성을, 이성적인, 논리적인, 합리적인 그 영역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력 영역이 상당히 좋은 그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잡수형 그룹과 현대형 그룹을 보면 사고력 영역보다는 창의력 영역, 표현하는 영역이 발달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조금 신속하다, 빠르다, 급하다 라고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벨형 영역이 위쪽 영역의 사람들을 보면요, 조금은 어수선하다 이렇게 인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2번은 1번, 4번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듯 싶다. 거꾸로 2번 잡수형 그룹은 노벨형 그룹을 조금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유비형 영역을 조금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또 거꾸로 얘기하자면 표현력이 좋고 표현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신속하다잖아요. 신속하고 빠르고 급한 그들에게는 진지하고 정확하고 안정감, 사고력을 발휘하는 다소 느릿한 사람들을 보면 답답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번은 1번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듯 싶다. 현대형들이 왜 노벨형들을 조금 많이 외면하느냐? 노벨형 영역도 현대형 영역을 조금은 많이 외면하죠. 좀 부담스러워하죠. 현대형들이 갖고 있는 긍정성, 이 긍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성과 관계성에서 우리 유추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회성이 좋다, 관계성이 좋다, 그래서 성격이 좋다. 이 성격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빛과 소금과도 같은 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벨형들이 갖고 있는 이성, 논리, 합리, 정확, 계획, 꼼꼼, 치밀, 이 부분이 다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형들이 노벨형들을 보면 조금 많이 거북하다, 혹은 거부스럽다, 혹은 저항스럽다, 혹은 조금 많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정의돼도 될 것 같아요. 자, 4번은 2번을 킥킥거려 하는 듯 싶다.
이 유비형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뭐였다고 했죠? 첫 번째, 예술적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성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성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성. 이 감성 영역은 사고력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특히나 이 잡스형들을 보면 이성적 영역, 이기적인 영역, 자기주도적 영역, 스피디한 행동 영역, 행위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비형들이 갖고 있는 이 잡스형들에 대한 거북함은 분명컨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이가 어떤 유형의 아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어른들 혹은 어떠한 선생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혹은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을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전 말입니다. 선생님들과의 관계 부분은 추후 강좌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엄마들과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한번 진지하게 혹은 또는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노배령 엄마입니다. 자, 노배령 엄마입니다. 노배령 엄마라면 이성, 논리, 합리, 분석, 통계, 꼼꼼, 계획, 공부 잘했던 엄마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공부 잘했던 엄마와 노배령 아이가 같은 유형의 아이라면 소통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그런데 이 노배령 아이와 노배령 엄마가 만났을 때, 어렸을 때, 특히나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는 이 커뮤니케이션 관계가 상당히 좋을 거예요. 왜? 말이 통하니까. 그런데 중학교 때서부터는 아마도 조금의 삐거덕거리는 증상들이 보일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아이들이 노배령 영역에서 잡스형 영역으로 또는 유비형 영역으로 활성화가 되거든요. 즉 달란트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요. 우리 엄마는 고정형이잖아요. 고정되어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의 달란트는 대부분 변하지 않아요. 왜? 같은 동일한 환경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재진단을 하더라도 우리 엄마들의 그래프는 코치 그래프는 변할 리가 없습니다. 헌데 우리 아이는 1번 영역과 2번 영역, 1번이 노베리아, 2번이 잡스야 또는 2번이 유비형 영역으로 확장되고 활성화됐을 때 우리 노배령 아이들의 이성 영역, 논리 영역이 신속한 결정 능력이 높아진다든지요, 행위적 역량이 활성화된다든지 아니면 유비형 영역으로 활성화되면서 조금 더 진지해지고 조금 더 배려적인 아이로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 우리 어머니와의 노배령 엄마와의 관계가 어렸을 땐 좋았으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 아이들의 나이가 들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불편한 커뮤니케이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영역, 우리 잡스형 영역을 볼게요. 자, 우리 잡스형 엄마가 만났습니다. 우리 잡스형 엄마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잡스형 영역이 빠르다, 자기중심적이다, 리더십이 강하다, 신속하다, 창의력이 아주 좋다. 그러다 보니까요, 엄마가 극단적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우리 잡스형 아이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천상천하, 유아, 독전. 나이고아를 막론하고요. 항상 이 아이들은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왜? 자기 표현이 정확하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항상 경험이라고 하는, 체험이라고 하는 이 활동이 우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겪었던 경험과 체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일방적인 지시, 전달, 강요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다면 잡스형 엄마와 잡스형 아이가 만났다고 한다면 이 또한 어렸을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상관없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마 말이 통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잡수형 아이들도 1차 활성화가 바로 노벨로 갈 수도 있고요. 현대형 영역으로도 갈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자기 주도력이 강한 아이가 점점 치밀해집니다. 계획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즉, 계획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행하는 능력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우리 엄마와의 관계, 커뮤니케이션 관계에서 다소 불편한 상황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 표현을 엄마에게 정확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조금은 많이 거칠게 표현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아닌가? 라고 하는 착각이 불러일으킬 겁니다. 자, 잡스형 아이가 현대형 영역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어머님들이 보기에 자기 주도력은 분명 강한 아이가 맨날 허구한 날 사회성, 관계성 영역인 현대형 영역으로 활성화되다 보니 놀기만 한다, 계획이 없어 보인다, 정신 사나워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과의 충돌이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머님들, 제가 이 현대형 영역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현대형 영역은요, 관계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회성 영역이 폭넓어지고 있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조금 더 다양한 그룹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액티비티 영역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한다라고 착각은 될 수 있습니다만 이 또한 아주 멋진 코칭 영역에서 봤을 때 활성화되는 1차 활성화, 1차 확장의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것은 의무이자 역할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찌했던 활성화가 되는 순간 다변화되고 다양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우리 아가들 현대형 영역으로 1차 활성화가 된다고 했을 때 공부 안 해요 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 시기를 가능하면 짧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엄마들의 미션 아니겠습니까? 자, 현대형 아이들을 볼게요. 현대형 엄마들을 볼게요. 자, 현대형 엄마라고 하면 우리 항상 우리 현대형 아이들과 현대형 엄마들을 만나면 너무나 즐거워요. 현장에서 만나면. 웃음이 많죠. 왜냐하면 긍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 긍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멋진 달란트예요. 긍정성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긍정성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긍정성, 사회성, 관계성, 액티비티 영역, 체험 중심적 영역,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언어 영역 중에서도 스피킹 영역. 그래서 항상 발산한다, 표출한다. 이러한 엄마들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대형 그룹의 엄마들은요, 일단 fun이에요. 즐겁다 보니까 다소 많이 방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조금 많이 신기한 게 이 현대형 그룹의 엄마들이요,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지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것들이 상당히 다양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뭔 얘기 들으면 꼭 우리 아이에게 적용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이상한 시행착오의 시간을 겪는답니다. 방치 또는 이상한 지침, 이게 현대형 엄마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님들. 그래서 어머님들, 현대형 엄마와 잡스형 아이가 만났을 땐요, 무조건 엄마가 질걸요? 무조건 질걸요? 초등학교 저학년 잡스형 아이가 자기 주장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고집스러운 아이로 비춰지는 거예요. 이 고집스러워 보이는 아이를 현대형 엄마가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현대형 엄마가 유비형 아이를 만났어요. 어떤 현상 벌어질까요? 엄마는 밝고 맑고 긍정적인 엄마인 반면 유비형 아이는 진지하잖아요. 사고력이 좋다 보니까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도 충돌이 생기는 건 당연하고 이 아이도 충돌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죠. 이 노벨형 아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이성적이야, 논리적이야, 꼼꼼해, 분석적이야, 계획을 갖고 있어. 이 아이가 현대형 엄마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현상 벌어질까요? 이 아이는 엄마를 가르치려고 할 겁니다. 엄마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때 현대 엄마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반면 또 한 가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괘씸한 거예요. 어이 저놈 새끼 저거 뭐지? 엄마를 가르치려고 드네? 라고 하는 그러한 충돌, 감정의 충돌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현대형 어머님들, 저는요 이상하리만큼 현장에서 아주 자기 주도력이 강한 아이들을 만났을 때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저는 현대형 엄마를 대부분의 자기 주도력이 강한 아이들에게는 현대형 엄마가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저는 찾아졌습니다. 물론 각각 다 어려워요. 하지만 어렵다고 하지만 현대형 엄마는 그것을 긍정성으로 극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 현대형 어머님들이라면 밥 잘해주는 엄마, 소통 잘하는 엄마,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왔어요, 학원 갔다 왔어요, 얘기 잘 들어주려고 하는 그 애씀의 노력, 그 노력을 발휘를 해주신다면 모든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상당 수준의 자기 주도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 한방이더라고요. 그래서 현대형 어머님들, 너무 주변에 계신 어머님들 이야기 많이 주워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다 적용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것만 피해 주신다면 우리 현대형 어머님들 다른 아이들하고, 다른 유형의 아이들하고 만나더라도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비형 엄마입니다. 유비형 엄마 할 말 제가 좀 많네요. 자, 유비형 엄마 진지하다 그랬죠? 진지하다가 무엇 때문에 진지하다 그랬어요? 안정감 영역을 느껴야만, 인지해야만, 캐치가 되어야만 액션, 액티비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고력이 좋은 엄마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고력이 좋다 보니까 진지한 거예요. 진지하다고 하는 것은 리슨 영역, 듣기 영역에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고 들어주는 엄마다 보니까 착한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무조건 착한 엄마입니다. 이 착한 엄마, 538년 전인가요? 그 전에만 태어나셨더라면 우리 유비형 엄마들이 소위 말하는 신사임당, 그분이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유비형 엄마가 현대형 아이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밝고 맑고 긍정적이고 액티비티적인 아이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수선한 거예요. 불안불안한 거예요. 우리 유비형 엄마가 잡스형 아이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 멋대로 하는 아이라고 인지가 되지 않겠어요? 자기 고집 엄청나게 센 아이라고 인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안불안한 거예요. 노벨형 아이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이 아이가 내 뱃속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꼼꼼하고 이렇게 치밀하고 이렇게 사고력이 좋은 아이였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아이와 유비형 엄마만 잘 맞을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면 유비형 엄마와 노벨형 아이의 관계가 가장 좋아요. 왜? 둘 다 느리거든요. 느린데 유비형 엄마는 레슨 영역 듣고 안정감 느껴야 액티비티, 액션, 계획, 플랜, 이행 이런 것이 나오는 것. 반면 이 아이는 일단 꼼꼼, 계획, 분석, 일단 사고력을 먼저 훅 발휘를 하잖아요. 이래 보니까 우리 유비형 엄마 입장에서는 노벨형 아이가 이뻐 죽을 수밖에 없죠. 반면 위쪽 밸런스를 갖고 있는 이 현대형 그룹과 잡스형 아이들을 만났을 때 상당히 힘들다, 버겁다, 얘네들 왜 이러나, 아유 못된 건 지혜비 닮았지 라고 하는 그런 반대적 관점, 충돌적 관점, 저항적 관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어머님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얘기를 하느냐,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을 관여할 수 있는 시기,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언제일까가 가장 중요한 미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정말 좋은 선생님들 많습니다. 그 좋은 선생님들의 기준은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들입니다.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영역이 통한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나랑 말이 통한다. 통한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그것을 갖고 있다. 그것이 바로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었거든요. 그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멘토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그분들이니까요. 엄마들의 관여가 어느 시점에 스탑해야 될지는 한번 우리 어머님들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 주변에 나와 다른 사람, 상극인 사람을 떠올려보고 이해하기 위해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저는 우리 엄마가 상극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상극인 줄 알았어요. 물론 우리 아빠도 상극이에요. 왜 상극인 줄 아세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 진동아라고 하는 저의 코칭 영역, 적성 영역 1번, 2번이 바로 잡스 1번, 현대 2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떠올려 보면요. 저희 아버지도 1번 영역은 잡스였던 거예요. 2번 영역 노벨 영역이었던 거예요. 전투력이 좋은 분이 꼼꼼하고 분석적이고 계획적이고 이성적인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쉬는 날에는요, 우리 아버지가 꼭 뭔가를 만지작 하고서 뚝딱뚝딱 거리면서 뭔가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자기주도력이 강하신 분이 몸을 쓰는 직업을 가지셨던 것이 얼마나 불행이었겠습니까? 저는 이제 압니다. 저희 아버지 참 능력 좋으신 분이셨는데 참 힘든 직업을 가지셨구나. 그 힘든 직업 때문에 책임감, 의무감으로 한평생을 사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뒤늦게서야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왼쪽 그룹의 아버지였고요. 저는 위쪽 그룹의 아이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는 듯 안 맞는 듯 지금 생각해보면 참 궁합이 우리 아버지랑 저랑은 잘 맞는 편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야 인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는 참 힘들었어요. 근데 반면 우리 어머님은요. 1번 영역이 유비예요. 참 착하신 분이에요. 지고지순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은근 활동성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관계 영역이 좋으신 오른쪽 영역을 갖고 있는 우리 어머님이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 엄마의 1번은 여기 유비형 영역. 저나 우리 아버지는 1번 영역이 잡스. 서로 충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무조건 생겨요. 무조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화병 생기는 건 우리 엄마였지. 아픈 건 우리 엄마였지. 마음 상한 건 우리 엄마였겠죠. 그런데 저 역시도 저희 엄마와 관계적인 영역에서 보면 상당히 힘든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이번 영역이 공통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엄마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는 편한 관계였을까요? 자, 우리 아빠 왼쪽 그룹의 아빠, 우리 엄마 오른쪽 그룹의 엄마. 이거는 상극이죠. 정말 상극이죠. 지금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고등학교 때요. 엄마한테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 왜 이혼하네? 라는 얘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우리 엄마가요. 그 힘듦에 대한 부분을 위로를 어디서 받으려고 했냐면 자식들한테 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말 좀 들으면 안 돼? 엄마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형 언어를 사용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렸을 때 저는 그 간곡한 부탁형, 요청형 대화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아들이었더라고요.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해하기에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고요? 우리 엄마 유비형 엄마잖아요. 들어줘야죠. 궁금해해줘야죠. 궁금해해주고 들어주면 돼요. 엄마 오늘 뭐 했어? 전화 한 통화를 하더라도 예전에는 제가 통화를 할 때 나 중심적인 이야기를 줄줄줄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릴 때면 엄마 오늘 어땠어? 오늘 뭐 했어? 오늘 누구랑 무슨 뭐 재밌었어?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들어주려고 하는 약간의
이해의 범위가 조금 넓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생겼더라고요. 어머님들, 자, 이야기에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고요? 상대방이 어떤 유형이냐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잡스스러웁니까? 현대스럽습니까? 노벨스럽습니까? 유비스럽습니까? 자, 노벨스럽다면 과정을 궁금해 주세요. 과정 후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과정 1번, 결과 2번. 우리 아이가 잡스예요. 결과 1번입니다. 즉각적인 구구절절한 대화 얘네들한테 필요 없어요. 구구절절하면 말 끊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결과 중심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현대형 아이입니다. 현대형 아이 과정도 중요하고요. 결과도 중요하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오늘 선생님 어떤 옷 입었어? 오늘 선생님하고 무슨 얘기 나눴어? 현대형 아이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현대형 아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 영역을 토대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의 범위가 넓어질 겁니다. 다양해질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유비형 아이입니다. 유비형 아이라면 인성 영역이 발달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 희생, 배려, 인내 이 네 가지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인성 영역. 이 인성 영역이라고 하면 가장 우리 유비형 아이들이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니?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인성 영역, 즉 친절했어요, 저한테 관심을 가져줬어요 라고 하는 약간은 수동적인 본인의 친절보다 본인이 누구에게 발휘했던 관심보다 누군가가 나한테 했던 친절, 누군가가 나한테 해줬던 관심, 수동적 관점에서의 그 부분, 즉 이 부분도 관계 영역이겠네요. 이 관계의 넓이, 현대형 아이라면 관계의 넓이에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유비형 아이라면 관계의 깊이,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문을 했고 어떠한 관심을 가져줬고 어떻게 체크해줬고 어떻게 또한 추후 일정들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깊이 있는 한 사람과의 깊이 있는 그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조금 더 들어주려고 해주시는 우리 엄마들의 애씀 그리고 노력 조금만 더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끌림일 겁니다. 이끌림은 속도를 의미합니다. 속도감 있는 우리 아이들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 엄마들이 이렇듯 우리 아이들 유형 영역을 조금만 캐치가 되고 이해가 된다면 대화에 소통에 조금 약간 많이 다른 커뮤니케이션 공감 영역, 교감 영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